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요. 일정에 잡혀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집토끼가 심상치 않다. 집토끼, 호남을 말하는 거죠. 급히 광주로 내려간 이재명. 여기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정을 취소하고 호남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요. 자, 근데 왜 급했을까? 이걸 분석한 겁니다. 최근에 호남 지지율을 보니까 50% 이 정도에 머물고 일부는 깨지는 것도 나오더라. 호남인데도 집토끼인데. 그래서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거리들며 지지 호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붕괴 현장 찾았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손편지 이런 걸 좀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또 의식한 거 아니냐. 야당보다 늦은 현장 대응에 민심이 냉랭해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전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신은 60%대였다가 득표율은 80~90%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호남 지지율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죠. 요 정도지만요. 결국엔 득표율 한 90% 갑니다. 다 그랬어요.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겠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호남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재명, 박정희가 경상도 집중 투자했다. 전라도를 소외시켰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남 결집을 호소하려는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이른바 호남 소외론을 꺼내 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산공항은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이거 가덕도 얘기를 한 것 같군요. 광주공항은 내 돈으로 하라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의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호남 소외론을 꺼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의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도인데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장희찬 본부장.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는 영남을 TK를 방문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경제성장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가릴 게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호남에서는 경상도만 밀어주고 전라도 소외시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들립니다. 민주당 선대위 메시지팀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저걸 메시지팀에서 써줬을 리는 절대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추측건데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한 얘기다. 지금 조급하니까 호남에 가서 호남 지지율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반영남 정서나 지역 갈등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남 가서는 뭐라 말했느냐? 영남이 역차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없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부추기면서 어떻게든 눈앞에 환호만 한번 받아보겠다는 얄팍한 메시지인데 민주당 선대위에도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써줬을 리가 결코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이건 정말 친노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주의 극복해 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었는데 예. 영남 가서는 영남 역차별, 호남 가서는 호남 차별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다, 관리자는 경상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 지역 갈등 조장 정치, 이게 어떻게 노무현 정신과 맞닿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친노들은 정말 비겁한 친노들이다. 오늘까지 어떤 발언들 반응들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원래 민주당 후보들이 호남에서는 한 60% 받다가 예. 막상 득표율 오픈해 보면 예. 8, 90% 받는다는 것도 예. 매우 안 좋은 발언이죠.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어차피 호남은 나 찍어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또 그렇게 발언이기 생각이 때문에 될 수도 있나요? 이게 오. 지금 60%가 나오면 예. 제가 더 노력하겠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메시지이고 아마 메시지 팀에서는 그렇게 써줬을 텐데 예. 지금 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지금 60%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어차피 이 투표할 때 되면 나 찍어줄 거 아닙니까라는 오만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건 지역주의 조장하는 발언이건 예. 지금 메시지의 중심 자체가 매우 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평정심이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에서 매우 심각하게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바라보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해찬 본부장께서 아주 날카롭게 매섭게 지금 뭔가 질타를 해주셨어요. 자, 민주당 선대위에 계시는 김상일 특보께 두 가지 발언이잖아요. 하나는 지지율과 관련된 발언, 하나는 호남 이른바 이제 호남 소외론 발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표현에 있어서 좀 다소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취지를 봐야 된다. 이걸 취지를 봐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 나도 좀 약간 무심했다. 호남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데 뭐 저기는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 나도 너무 무심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더 열심히 챙기겠다. 예. 이게 이제 그 취지인 거고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 정당 중에서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나 예. 볼 때 훨씬 더 챙길 수 있는 정당이 아니냐라는 예. 거를 이렇게 주체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거기에서 말씀 중에 예. 조금 뭐 이렇게 듣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을 만한 발언이 좀 있었다라고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 좀 더 그 좀 메시지가 좀 더 집중될 수 있게 좀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건의는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이 어제 이제 두 가지 지지율과 이 호남 관련 발언이 준비된 발언입니까?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걸로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따로 뭐 그걸 어떻게 적어가거나 했다기보다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한 발언인데 이 대목이 나온 것 같다는 거네요. 네, 김광석 교수님. 저는 이 후보가 지금 팩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질적으로 영남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었고 예. 박정희 정권 때 호남은 거의 투자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대부분 한 60% 정도였다가 예. 투표율이 그렇게 나온다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를 막 바꾸나요? 그러니까 팩트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 것뿐인 거죠. 근데 이제 저 자리에서 저 팩트를 얘기했다. 그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차별 같은 거 없이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 뭐 이걸 약속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광주공항에서 했던 공약 발표 같은 예. 경우도 사실 대부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이제 공약했던 것들이에요. 많이 안 지켜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든 나는 지키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또 아까 뭐 대구 가가지고 역차를 받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 상당 부분 역차례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 그건 다 팩트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도를 갖고서 뭐 메시지가 잘못됐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나는 그걸 개선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상한 의원께는 사실 호남을 방문한 게 이제 여기 언론에 보면 이제 급하다. 지금 지지율 정체 현상 때문에 이게 타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텃밭, 집토끼는 호남에 가서 좀 더 호소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이제 언론은 해석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두 가지 지지율 발언도 했고 다른 물론 발언도 많았습니다. 호남 방문 자체도 그렇고요. 호남 표심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어떤 소외론 지지율 얘기를 꺼낸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호남 분들은 있는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실 분들은 예. 그걸 다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 가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사실 안 되죠. 각 지역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청도 가서는 충청도 이야기하고 영남 가서는 영남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팩트를 이야기하셨다 그러더라도 대선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좀 차별받았지요, 소외됐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